글쎄요. 아침 산책로는 언제나 조용했는데 말이죠. 오늘도 동창들 단톡방에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해외 결제 사기 얘기가 나왔을 땐 속으로 좀 비웃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에 해외 결제 198만 원 문자가 도착했더라고요. 그 순간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설마 내 얘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깜짝 놀란 마음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던 아침이었습니다. 박석훈은 나무 식탁의 끝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펼치며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었죠.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가 컵에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깨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문득 핸드폰을 집어들고 익숙하게 동창 단톡방을 열었죠. 다들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동창이 요즘 해외 결제 사기가 많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석훈은 혀를 차며 그런 일에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죠. 석훈의 핸드폰에 해외 결제 198만 원이라는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더군요. 순간 비웃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고 아침의 평온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잠시 후 다시 핸드폰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걸 왜 당해? 라고 외쳤지만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당황스러운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석훈은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짙어졌죠. 상대방은 정중한 말투로 자신을 보안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안심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보안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를 받고 망설임 없이 따랐죠. 그러나 순간 석훈은 어떤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그가 가진 모든 개인정보가 빠르게 유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차마 현실로 믿기 어려웠던 불안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어요.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더 초조해졌습니다. 차가운 땀이 손바닥을 적셨고 핸드폰을 쥔 손은 떨림이 가득했죠. 잠시 후 공원으로 나갔어요. 우거진 나무 사이로 걷다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친구는 그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졌지만 석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까지도 불길한 예감은 그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차츰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어 딸 지혜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애써 미소를 띄우며 문을 열었지만 지혜의 표정에서는 왠지 모를 걱정이 엿보였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석훈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부엌으로 들어가 주스 한 잔을 따라주는 그의 손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 그간의 다정한 말로 이어질 수 없는 어떤 틈이 존재했죠. 딸이 떠나고 난 후의 밤은 더욱 깊었습니다. 홀로 소파에 앉아 불이 꺼진 거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혜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돌아선 순간 가슴은 먹먹해졌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사이로 다시금 반복될 일상에 대한 고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그날의 일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삶은 다시금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 평범함이 언제고 다시 깨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 경각심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다짐했죠. 공기는 나름 맑았어요.
아파트 단지의 나무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아버지는 변함없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산책로를 걸어갔습니다. 한적한 공원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늘 그러했듯 동창 단톡방에서 소식을 주고받는 중이었죠. 채팅방은 언제나처럼 생기 넘쳤고 재미난 농담과 웃음소리가 모바일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한 친구가 해외 결제 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글쎄 그런 거 왜 당해 하며 웃음을 짓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해외 결제 198만 원. 그제야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단톡방에서의 가벼운 농담은 사라지고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죠. 이번엔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잠시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진 그 문자 내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 해보지 않은 고민이 머리를 지배하며 텔레비전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가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송을 보며 웃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저 확인이나 해보자는 생각이었겠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이 빠진 소리로 지금 사건 보고를 받고 있다며 토로하더군요. 그러면서 보안 앱 설치를 권유했죠. 아버진 순간 안심했어요. 이런 일은 한 번쯤 생길 법도 하다며 애써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막상 보안 앱을 설치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불안을 느끼며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하게 되더군요. 특히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죠. 아버지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능숙하던 손길이 지금은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 진짜로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마음 한구석에 든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죠. 모든 것이 굳어지는 듯한 순간. 그렇지만 있어야만 하는 침묵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각자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을 먹고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했어요. 그런데 식탁의 무게가 좀 이상했던 걸까요? 모든 것이 같은 듯하지만 어딘가 소란한 느낌.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에 균열이 생긴 것이 느껴졌어요. 더는 대충 넘기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침묵 속의 소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던 시간,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하던 순간 딸이 불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그 말 속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걱정이 묻어 있었죠. 아버진 고개를 들고 딸의 눈을 마주했지만 머뭇거리며 넘기려는 듯했어요. 큰일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말투가 어딘가 억눌려 보였죠. 그러는 동안 가족들은 잠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음속 더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은 점차 더욱 무게를 더해갔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어 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 속에서 그 진실은 차츰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뭐가 걱정인지를요.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을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석훈은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죠. 주변은 조용했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하루의 시작을 여는 그 순간 석훈은 아무런 걱정 없이 과거의 사소한 걱정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날은 왠지 기분이 찜찜하게 느껴졌죠. 익숙했던 동창 단톡방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해외 결제 사기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걸 왜 당해? 라며 석훈은 이내 비웃었고 철없이 흐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을 확인하니 해외 결제 198만 원이라는 문자였어요. 석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 만만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동요됐죠. 흔한 핑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자신의 자존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커피 향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온몸이 무겁더군요. 딸 지혜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석훈의 얼굴은 말초신경의 작은 떨림을 간간히 느끼게 했어요. 지혜도 조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말로는 별일 없는 듯 넘어갔지만 분위기는 어쩐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들은 그냥 습관처럼 오갔고 서로의 말이 교차하며 마무리되지 못했죠. 마치 엇갈리는 시계바늘처럼. 그리고 나서 석훈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발길이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석훈은 전화와 인터넷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려 했지만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어버리니 역시나 쉽지 않더군요. 갈수록 심리적 궁지에 밀리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왠지 그 결심 앞에선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의 목소리가 변조된 상태로 다가왔을 때 석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 목소리의 끝은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음성처럼 차분했어요. 이건 정말 아닐 거라며 머리를 흔들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처럼 바짝 다가와 그의 가슴을 쥐고 놓지 않는 듯했어요. 그러니까요. 상황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 그 자체였죠. 마음속에는 이미 만신창이 같은 좌절과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잠잠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 문득 그 순간의 어긋난 대화와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나치게 사소한 것들이 그제야 의미심장하게 기억에 남더군요. 결국 석훈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신의 불편한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아침이었죠. 해는 여전히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고 조그마한 새들조차도 그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던 그런 날 말이에요. 석훈은 아파트 단지를 도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길이지만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드는 그 느낌이 조금 더 날카로웠달까요? 산책을 마치고 그는 동창들 단톡방을 확인했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그저 안부를 묻거나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 누군가가 해외 결제 사기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고 석훈이 글쎄 혀를 차며 비웃고 말았죠. 이런 걸 왜 당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불과 몇 분도 안 지나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해외 결제 198만 원이라죠. 순식간에 모든 게 멈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얼어붙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 있게 비웃던 그 순간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을 못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죠. 상대방은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 정중함이 석훈을 안심시켰던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보안 앱 설치를 권유받는데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불안감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모든 게 모순적으로 말하자면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어요. 지금껏 꾹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달까요? 그저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고 있었죠. 그날 밤이 되어서도 데우지 않은 음식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의 그 사건은 말 그대로 석훈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쉽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죠. 그 침묵과 혼란 속에서 석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후회? 분명히 있었죠. 그 정적의 밤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 왜 나는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지나가리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죠. 아침이 밝아오고 다시금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평범했던 그 일상의 풍경 속에서 모든 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예전엔 그저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걱정 없던 하늘을 바라보곤 했는데 이제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도 신경 쓰이더군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날도 생각에 잠겼죠. 예전엔 일이 다 끝난 후 아무런 계획 없이 빈둥댈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 건가 봅니다. 동창 단톡방을 열어보니 많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예전엔 가끔씩 무시하고 넘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젠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누구는 헬스장에 갔다는 소식을, 또 누구는 가족 여행 사진을 올렸지만 지금의 석훈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한 동창이 보낸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진심 어린 걱정과 경고를 담아 그렇게 메시지를 나누네요. 그러나 그날 아침 석훈이 느낀 사소한 불안은 단지 자주 느껴지던 것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전화기가 울리자 조금은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전화, 그 속삭임 속에서 자신을 찾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탁자 앞에 앉아봤어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보듯 바라보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간다는 건 가끔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조용한 방 안에서 어제의 일들을 되돌아보려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지나갔지만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더군요. 과거의 실수를 딛고 일어나긴 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글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의구심과 불안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론 왜 나만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새로운 시작 분명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다가도 어딘지 모르게 남아있는 그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루, 또 하루가 지나면서 변해가는 일상 속에서 석훈은 과거의 자신과 조금씩 화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는 이제 물음표로 가득한 머릿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될지, 결국 답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시작에서 말이죠.